만약에 이걸 반대로 적용해서 n이 여기 닿도록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서로 혀를 간섭해. 그러니까 영수보사형으로 막대자석을 쓴다 하더라도 규격을 잘 정해야 된다. 의과학적으로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석을 써라. 무턱대고 쓰지 말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영수보사 개념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도 원보방사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평평한 면을 피부라고 하고 이 가운데에 경락이 지나가고 있다고 해요. 경락이. 근데 지금 이렇게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잘 보세요. 네. 여기 레이저 보이시죠? 여기 자석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석의 가운데 면은 고추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다고요. 납작한 자석을 붙였으니까 요 모서리 각이 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화살표 방향은 레이저가 지금 고추 가는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았을 때는 레이저 불빛이 경락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를 않아. 이게 자기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뻗어나간다. 이건 허공에 뜬 거야. 그러니까 경락을 밀어낸다 혹은 거스른다라는 개념은 조금도 적용이 안 돼. 나는 영수보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부착을 했지만 자석의 과학적인 개념은 물리학적 개념은 영수보사의 개념이 아니라 나만 그렇게 생각했을 뿐 진실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사실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진실은 그게 아니고 모서리 각만 영향을 미치니까 피부에 닿은 면에 피부에 닿지 않은 자석의 가운데 부분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허공으로 경락을 밀어낸다 혹은 거스른다라는 개념은 조금도 적용이 안 돼. 안 된다고. 막대 자석을 경일에 부착해 있는데 나는 영수보사를 한다라고 개념 정리를 했는데 과학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물리학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피부에 닿은 모서리 각만 경혈에 영향을 줘. 그런데 모서리 각을 정확하게 여기 태연혈에 됐다고 하면 여기 원보방사의 개념 똑같은 개념의 물리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고혈에 S극을 붙였다. 어디에서? 간 성격에서. 그러면 여기 나는 영수보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부착을 했지만 자석의 과학적인 개념은 물리학적 개념은 영수보사의 개념이 아니라 나만 그렇게 생각했을 뿐 진실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사실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진실은 그게 아니고 모서리 각만 영향을 미치니까 피부에 닿은 면에 피부에 닿지 않은 자석의 가운데 부분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허공으로. 그러니까 나는 영수보사의 개념이다라고 가르쳐 왔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과학적인 발언을 계속한 거다. 자석을 삼신보세에 가능하다라는 걸 최초로 주장하니까 한국에서 저예요. 20년 됐어요. 20년 됐다고. 이거 깨우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내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원보방사의 개념, 즉 바늘은 시크리가 없어도 시계 방향으로 찔러 놓으면 계속 들어간다. 깊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뽑아져 올라온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각이 생기니까 모방자 써서 사법. 꽂아놓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여기 원이 된다고 해서 원보예. 이건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인 개념에 따른 거예요. 자석을 바늘 대신 쓰려고 할 때는 그 과학적인 개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원장님, 이제 답이 되셨겠죠? 우리 몸의 생명력 꼬집어 보세요. 자, 여러분 절 따라해 보세요. 손등을 꼬집어. 그럼 바로 아프지. 꼬집자마자 바로 뇌로 전달된 거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바늘로 콕 찍었네. 그러면 바로 뇌로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피드백이 주어져요. 피드백이. 그래서 팔을 움직이게 되지요. 그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흔히 하는 말. 번개 한 번 번쩍, 지구 7바퀴 반. 그 속도로 전달된 거예요. 빛의 속도는 전자기장의 속도와 같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요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을 확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경과 신경은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끊어져 있잖아요. 그 간극을 가리켜 시냅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쪽 간극에서 저쪽 간극으로 터치할 때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터치가 돼요. 그러면서 뇌로 전달되고 피드백이 주어져요. 하나는 전기 신호로. 그런데 간극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는 스파크가 일어나겠지. 스파크가 일어난다니까 진짜. 스파크가 일어나요. 신경은. 신경절과 절 사이에 시냅스 간극에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그런데 전기라는 개념에는 무조건 자석 자자, 기운기자, 자기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신경과 신경절 사이를 일단 간극이 있으니까 점프를 해서 간극에 딱 접촉이 될 때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불꽃이. 그러면서 자기장이 강렬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타 전자침, 편자 전자침, 양도락기 등등 이건 우리 채침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또 한의원에서 쓰는 경락진단기 등등. 근데 그것으로 탐침, 경혈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왜? 그것은 전기저항이 민감하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전기저항이 민감한 곳에 무엇이 있어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자석이 N극을 부착하든 S극을 부착하든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어떠한 병변이 특히 족소양상화 다음 목경은 소양상화라는 우리 몸의 물리적인 작용, 즉 근육 운동을 지휘하는, 오거나이즈하는 모터 뉴런을 가리켜 소양상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중급 과정, 고급 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기초 과정, 여기 왕초보 과정뿐만이 아니라 중급 과정도 다시 시작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또 임상 사례들도 넣을 것이지만 운동신경 항진증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 찌릿찌릿해, 예? 전기가 막 오르는 것 같아.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경련이 일어나. 채침이라고 가정하세요. 채침. 삼침 말고 채침. 모토뉴런 항진증이다 하게 되면 그것은 S극을 붙이는 거예요. S극을. 네거티브니까. 그런데 피드백이 주어졌는데 뇌에서 팔로 전달을 할 때 요 시냅스라고 하는 특정 어떤 경혈차라고 합시다. 그 경혈에서 접촉이 잘 안 되네. 전기 접촉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마비감이 와. 이럴 땐 N극을 부착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리학적 개념도 없이 통증에는 무조건 사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S극을 부착해야 통증이 멎는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N극을 부착해야 통증이 멎는다. 아유, 답답해.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녹용을 먹어야 기운이 나고요. 녹용을 먹어야. 어떤 사람은 황현해독탕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황현해독탕을 먹여야 될 증은 S극을 통초에 붙여야 낫는 거고요. 인삼부자 녹용이 들어간 걸 먹어야 기운 나는 사람은 통초에 N극을 부착해야 통증이 가라앉는 거예요. 아니, 의과학적인 개념도 없이 어떻게 자석으로 남을 치료한다 그래. 단순 자석요법이라 할지라도. 경혈에도 전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경락도 전자기로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네거티브, 파저티브, 즉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개념이 자석의 물리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석으로 증에 맞게 보사만 정확하게 하면, 특히 삼침, 그러면 힐링 효과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석하고 바늘하고 어떤 게 더 듣기가 잘 돼요? 이거 보니까 어때요? 자석이 3배 빠릅니다. 더 강하고. 그러면 몇 시간 붙여야 돼요? 네, 24시간 붙여도 괜찮아요. 성목금 마을에 우리가 가면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한 달 동안 붙이고 있다가 와요. 근데 그래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치료하거나 가족들 치료할 때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붙이고 취침 전에 붙이고 아침에 떼고 해서 아이에게, 가족들의 경우는, 내 자식에게 놓아졌을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라고 해야지. 몸의 상태, 자기도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일지를 써가면서 일주일 동안은 간 전격을 놓았는데 느낌이 어땠고, 일주일 동안은 3초 승격을 놓았는데 느낌이 어땠고,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해야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3, 4번님은요 메디컬 사이언스에 입각한 의과학자였단 말이에요. 자, 아까 보니까 손현주 씨가 2004년에 MBC 드라마에 운명 철학자로 등장했었다고. 운명 철학자나 개똥 철학자나 뭐 그게 그거지 뭐. 3, 4번님이 이런 그 대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시면서 나한테 무엇이 중요한디? 아니,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 쓰시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개똥 철학이 중요하지는 않다. 의과학적으로 사고하자.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4월 행사 미리 안내드립니다. 4월 7일 첫째 일요일 성목곤마을 사랑의 손 테라피 하는 날입니다. 서울에서는 카풀 차량이 11시 반에 종로 3가 5호선 전철 5호선 6번 출구, 네,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가
두세 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셔도 돼요. 학교 차량은 7인승인데요. 네, 그 외에 4인승짜리 차가 한 3대, 4대는 늘 대기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도 돼요. 11시 반까지 카풀 차량으로 이동하실 분은 총무가 문자 안내 드릴 거예요. 네, 거기에 답해 주셔도 되고, 나는 총무로부터 문자가 없는데, 그럼 제가 지금 공지 드리잖아요. 네,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셋째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종로 3가, 네, 현대뜰의 비양. 다음넷에 치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청주 성목군 마을의 사랑의 손 테라피, 그리고 셋째 토요일 3시부터 6시까지는 삼침 세미나, 정기 세미나, 종로 3가 현대뜰의 비양 434호. 다음 넷에서, 예, 통합 검색란에 치시고 클릭하시면 주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전철 타고 오세요. 전철 타고 차 둘 공간이 별로 없고 전부 유료 주차장밖에 없어요. 전철 타고 오시고, 여기는 역시 다음 넷에 들어가셔서 청주 성목군 마을 치시면 주소, GPS 주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직접 오실 분은 여기 제1주차장으로 1시 4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지방에서 개인 차량이 아니라 KTX 타고 오시는 분은 오송역에서 내리셔서 택시 타고 오세요. 여기 성목군 마을. 그러면 택시비는 저희가 지불해 드립니다. 가실 때는 오송역까지 저희가 또 모셔다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 편리한 방법을 각각 취사 선택하셔서 오세요. 많은 참여 기대하면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는데요. 지난번 5회까지 보내드린 인트로 방송 AS입니다. 보충.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초과정 엮을 거거든요. 거기서 빠진 부분. 그러니까 오늘 조경명조 위토경 편에는 반영을 했는데 1회에서 5회까지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